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서 모임 필소굿 비폭력대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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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오늘은 13장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에서 적용 사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민님 정리 부탁드려요. 네, 이번 적용 사례에서는 자기 비판과 분노 다루기입니다. 25년간 학교 도서관에서 사서 일을 하던 아이리스라는 분이 6년 전에 로키 산맥에서 이제 단식을 하면서 어떤 야생 훈련을 하는 수련을 다녀온 거예요. 이 지금 여기서 나라고 지칭하시는 분과. 근데 이 6년 전 이 콜로라도 수련에서 여기서 지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도자인데 이 수련생들은 이 사람을 야생녀 리브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그래서 암벽에 매달리고 밧줄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헤어질 때 너무나 정이 들어서 막 손을 흔들고 엉덩이까지 흔들던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 리브라는 사람이 도서관 사서일을 했던 아이리스에게 아이리스, 난 당신 같은 사람은 견딜 수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그저 착하고 상냥한 사람 말이야. 온순하기만 한 도서관 사서 노릇은 이제 좀 그만 집어치우지 그래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난히 또 착하고 항상 좀 안 좋은 환경에서도 늘 착한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항상 착한 말만 하는 그런 어떤 아이리스가 그런 약간 성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제 이 수련에서 이 리브라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 아이리스가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이 6년이 지난 시간 동안 이 아이리스는 이 리브라는 그 수련의 지도자가 한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스스로 비판하고 계속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 나를 얕잡아 본 것 같고 나를 무시한 것 같고 이런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MVC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이 리브 역할을 해주면서 6년 전 아이리스가 한 말을 다시 한번 해주면서 내가 그 당시에는 아무 말을 못한 거야, 아이리스가. 리브한테도 아무 말도 못했던 자기가 더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한마디도 못했던 것도 속상하고 그 말을 들었던 것도 속상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사례로 다룬 내용입니다. 한번 역할극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읽는 건가요, 우리? 그러면 돌아가면서? 네, 아이리스 역할이 있고 나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한 두 분이 서로 짤막하게 여기 사례에 나와 있는 역할극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제안합니다. 한 분은 리브 역할을 하는 나를 또 한 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세 분이서. 여기서 나는 마셜 아닌가요, 혹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리브 역할을 하는 나, 이거는 오코치님이 맡아주시고요. 네. 아이리스는 우리 햇살쌤. 제가? 네. 네. 나는 우리 고듬님 한번 해봐 주세요. 제가 감독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제가 지문을 읽을게요. 네. 네. 자, 그럼 아이리스. 아이리스. 네, 경희쌤, 아이리스.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이리스. MVC를 잊어버리고 리브의 말을 비난과 모욕으로 듣는다. 당신이 뭔데 내게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도서관 사서인지도 모르잖아. 사서가 어때서요? 그리고 한 가지 알려주겠는데 나는 자신을 어떤 선생님과도 다를 바 없는 교육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리브 역할을 하는 나, MVC 의식을 가진 리브로 공감한다.
화가 난 것 같군요. 내가 당신을 비판하기 전에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인정했으면 해서 화가 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이 수련에 등록하는 것만도 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당신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봐요. 나는 이 수련 과정을 모두 마쳤잖아요. 안 그래요? 이번 14일 동안 별별 힘든 일들을 다 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얼마나 당신이 용기를 냈고 노력을 했는지 인정해 주었으면 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1막을 끝냈습니다. 네. 자, 네, 아이리스가 지금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리브에게 하고 있어요. 왜 당신은 이 짧은 기간에 나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느냐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경희쌤? 네. 아이리스에게 변화가 나타났나요? 어떤 이런 자신의 아이리스, 느낌과. 네. 아이리스가 그 리브 역할을 하는 나의 말을 듣고 어 약간 그 공감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공감이 있으니까 그 다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여기서 등록하고 어떻게 해냈는지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야기할 수 있게끔 어떤 시간이 열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들어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때는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표현을 했던 거죠. 자, 그다음 2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이리스. 제 길 6년 전에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공감해주는 친구로서의다. 그때 내 마음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해서 아직도 억울하니? 그때 왜 그렇게 바보 같았는지 몰라. 내가 그저 온순한 도서관 사서가 아니라는 걸 왜 그때 말하지 못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때 너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했더라면 좋았겠니? 그래, 나한테 화가 나. 리브가, 리브가 그런 식으로 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해야겠어. 리브가 그런 식으로 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해야겠어. 그때 좀 더 단호하게 말했으면 좋았겠니? 그래, 바로 그거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당당히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아이리스는 잠시 조용해졌다. 리브가 자신에게 한 말을 다르게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리브 역할을 하는 나. 아이리스, 난 당신 같은 사람은 견딜 수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그저 착하고 상냥한 사람 말이야. 온순하기만 한 도서관 사서 노릇은 이제 좀 그만 집어치우시지 그래요. 리브의 느낌, 욕구, 부탁에 귀 기울이면서. 아이리스. 리브, 뭔가 좌절스럽다는 소리 같군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아이리스는 자신의 실수를 눈치채고 하려던 말을 멈춘다. 많은 사람이 흔히 이런 실수를 하는데 아이리스는 리브의 느낌을 가져오는 리브의 욕구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라는 말을 함으로써 리브의 느낌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당신은 뭔가 좌절스러워 보이는군요. 내가 뭐뭐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은 뭔가 좌절스러워 보이는군요. 왜냐하면 당신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원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시도한다. 알았어요, 아이리스. 리브. 뭔가 좌절스럽다는 소리 같군요.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은 서로 연결되는 것 바로 그걸 원하는 거야. 난 당신과 연결하고 싶어요, 아이리스. 이거 누가 하는 거죠? 리브가 얘기를 하죠. 자, 어, 리브는 사실 아이리스에게
착한 척하는 그런 뭐 사서 집어치워요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아이리스와 더 연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연결하고 싶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연결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아이리스 그래서 우리가 친해지는데 장벽이 되는 그 착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다 무너뜨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예의를 차리는 그런 착함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아이리스를 보고 싶었던 리브의 욕구가 이제 가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리브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때 표현을 선한 의지는 갖고 있었지만 좀 더 부드럽고 그죠? 따뜻하게 만약에 아이리스한테 했다면 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부분 생각나요. 진실을 말할 땐 화내지 말라고. 그 말이 딱 생각나네요. 저도 가족들한테나 남편한테나 진실은 항상 진실을 얘기하는데 부드럽게 얘기하지 못하고 화내면서 얘기하니까 그 진실은 듣지도 못하고 그냥 화내는 것만 그냥 이렇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그 얕잡아 사람 보는 말로 보는데도 되게 신기하다. 응? 신기하다고, 신기해. 어떤 부분이 제일 신기했냐면 맨 처음에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아, 지금 네가 좌절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구나. 있는 것처럼 내가 느껴져. 이런 대화로 바뀌어버리죠. 완전 태세 전환. 그런 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전 이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남이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남의 잘못을 발견하면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지적하고 그 고쳤으면 하는 말을 한단 말이죠. 분명히 야생의 리브는 아이리스의 어떤 문제점을 보고 지적을 해주기는 했어. 근데 여기서 따뜻하게 감싸주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지적을 해줬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이리스는 자기를 얕잡아 본다고 생각을 한 거야. 왜냐하면 리브의 그 따뜻하고 감싸주는 마음을 읽지 못했거든. 그리고 우린 이걸 항상 상대를 탓하잖아요. 그리고 너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리브가 너무나 야생녀처럼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그런 전달이 여기서도 있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식으로 좀 더 훨씬하게 쉽게 다가설 수 있게 들리려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MVC로 적용을 해서 따뜻하고 너그럽고 감싸주는 말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리스를 이렇게 보면서 그 본질은 사실 이제 리브가 하고 싶은 말은 연결이었지만 그 연결을 듣기까지 우리 아이리스에게는 상당히 많은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온순하기만 한 도서관 사서 여기에 도서관 사서도 걸렸고 온순하기만 한도 걸렸고 상냥하기만 한 그리고 견딜 수 없다는 말, 막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걸림돌이 다 있었는데, 그것들을 치우는 어떤 그 키가 되는 것들은 그 사람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열어주고 들어주고 그것들을 했을 때 비로소 리브의 말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이 이제 여기서는 리브 역할을 하는 내가 그 역할을 해서 들어주고 다시 그러면 네 머릿속에 있는 말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혀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친구가 그런 얘기 하거든. 내 머릿속에 말이 너무 많아. 계속 말들이 떠오르잖아요. 나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어야 돼. 그렇게 얘기했었어야 돼. 그런데 실상 그거를 뱉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다시 말이 되고 다시 생각이 되고 이러면서 자기가 작은 것들도 아주 크게 만들어서 자기를 잠식시켜 버리잖아요. 다시는 리브를 만나서 이렇게
리브의 생각 따위는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의 괴물을 만들어 버리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그것을 치워나갔을 때 리브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련 과정 동안 이제 아이리스는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리브 역할을 하는 나랑 얘기를 할 때, 이 수련을 등록을 했고, 14일간 이렇게 힘든 수련을 견뎌냈고, 그다음에 이 수련 자체를 신청한 것만으로도 난 정말 애썼다, 노력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그 14일에 그 난 애쓴 나의 모습을 봤으면서 그 기간 동안의 내 모습으로 너는 나를 이렇게 판단하느냐라는 원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난 잘했는데, 다 이 힘든 과정을 다 무사히 잘 해왔는데, 그 리브가 나에게 갑자기 막 헤어질 때 그 말을 하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욕구만 읽어줘도, 사실 그게 맞든 틀리든 욕구만 읽어주는 그런 대화가 사실 어색하잖아요. 저는 이런 대화를 봤을 때 이게 대화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색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 대화에서는 여기서 안 끝난다는 거, 그 뒤로 계속 넘어간다는 게 이제 우리의 그거긴 한데, 그래서 계속 길어지는 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계속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이만큼 한 가지의 문제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는 그것과 연관돼서 또 다른 어떤 게 생각나고, 또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또 다르게 막 이렇게 이야기되니까 너무 길어져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듣는 나로서는.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게 듣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요런 욕구 대화만으로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의 대화들이 이렇게 지워진다는 게 참 실행해야 되는, 알아줘야 되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리스가 나한테 화가 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한테. 리브가 한 말을 가지고 한 6년간 끙끙 앓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리스는 그 당시에 리브에게 말하지 못한 그 본인에게 화가 또 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리브에게도 화나 있었는데 오히려 나 자신한테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좀 인정받고 싶고, 그다음에 얕잡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런 욕구들을 이 나라는 역할을 해주신 분이 계속 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싶었군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라고 욕구를 물어봐 주니 점점점 그 리브를 다시 보지 않더라도 풀어지는, 해결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좀 보면서 보여진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했어.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했고 나는 기분이 나빴어. 이런 대화를 할 때 대체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포커스가 계속 상대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가 그때 그 말을 했으면 안 되지. 어떻게 네가 나한테 당당하지, 뭐였지? 어떤 말이 화가 났지? 이분이? 온순한 도서관 사서. 아, 온순한 도서관 사서라는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사서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평가해? 나를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주어가 유, 당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 원망의 말을 만약에 계속 쏟아냈다면, 아까 경희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이 안 나는 거죠, 대화가.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옛날에 그거랑 비슷한 경험이 또 있었고, 그 사람은 나한테 또 그렇게 했고, 그때 상황은 어땠고, 얘기하다 보면 그거랑 비슷한 또 B, C가 이제 계속 가는데, 이 대화의 맥락이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고 그 사람이 그렇게 그걸 들었을 때 나는 어땠고 나한테 이게 필요했고 나는 노력했고 나는 정말 용기를 냈고 나는 애를 썼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 주가 다 이렇게 나한테로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화에서는 어떻게 이게 나한테로 화살이 이렇게 관심의 방향이 초점이 나에게로 돌려졌는지는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이런 자각이 일어난 핵심은 그건 것 같거든요. 생각을 할 때. 보통 내가 혼자서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포커스가 상대에게 계속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혼자서 일기를 쓴다거나 할 때도 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느낌. 나는 일기를 되게 열심히 쓰는데도 맨날 똑같아요. 일기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왜? 그 핵심적인 부분이 포커싱이 그래서 내가 어떤지 이렇게 화살표를 나한테로 돌리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 처음에.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혼자서 이걸 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거든요. 저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잘 안 돌아와. 왜냐면 이게 더 편하거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화살표로 상대에게 가면은 편하네요. 일단 생각도 쉽고 그리고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나한테로 화살표를 돌리려면 애를 좀 써야 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진 핵심은 이분이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마샬의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포커스의 초점을 자기 내면으로 돌렸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제가 MBC 이제 3에서 연습을 할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청하지 못했던 좀 다소 억울했던 그런 상황을 연습을 했어요. 이제 막 안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냥 억지로 그냥 생각을 했어요. 나 솔직히 되게 억울하거나 이런 걸 하고 싶지 않고 나는 벌써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어. 하지만 해야 되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요청할 때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약속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였어요. 이제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저도 귀한 시간 내서 온 건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약속을 어기시니까 제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 언어가 되게 부드럽고 막 공격적이지도 않잖아요, 심지어. 그랬는데 그 상대 역할을 하시는 분 내막도 몰라.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자기 스스로가 방어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나는 그 내막을 모르지만 그 말을 들으면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근데 나는 이래서 늦었어 라고 말을 하고 싶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MBC 작업을 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원했던 욕구, 감정, 그리고 나한테 정말 중요했던 게 뭐고 이걸 제가 그냥 막 쏟아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중요했던 것 같고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네요. 전 이런 게 정말 중요하네요. 이렇게 내 얘기를 막 나에게 집중해서 얘기를 다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요청을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대사는 똑같았어요. 왜냐면 아까도 그렇게 요청한 대사가 제가 굳이 바꾸고 싶은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냥 그래서 약속을 다음에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의 요청이에요. 그랬는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 신기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에 대사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더 방어적이지 않아졌대요. 자기가 본인 느낌에. 그리고 그 차이를 찾아보니까 제 말투가 달라졌대요. 공격적이지 않은 말투였다는 거죠. 되게 부드러우면서 그냥 담백하게 그냥 해달라는 말로 들렸대요. 뒤에는. 근데 앞에는 뭔가 좀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앞에 제가 한 말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어. 그래서 저 불편해요 라는 감정을 언어 안에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 감정이 내 말투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뒤에는 그 감정이 빠지고 나니까 똑같은 대사인데도 담백하게 들렸다라는 거죠. 그거를 경험하면서 이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에너지라고 표현해야 되나? 똑같은 말을 해도 여기에 담기지 않은 그런 에너지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방법 우리 앞에서 나눔했었잖아요. 5장이었어요.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뭐였냐면 자기 탓하기, 내 탓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 탓이다, 너의 탓이다. 근데 세 번째가 이제 나의 욕구를 들여다보는 거지. 나의 느낌과 나의 욕구를 들여다보고 네 번째가 상대의 욕구와 상대의 느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코치님이 처음에 했던 얘기는 똑같은 말인데도 나 시간을 지키는 게 난 시간이 중요하고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간을 다음에 약속 꼭 지켜주세요라고 같은 말을 했지만 너 때문이야. 너가 늦었기 때문이야 라는 말투 속에 너 탓이라는 느낌이 이렇게 같이 그치, 그치. 들었다면 너의 탓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제 두 번째 말은 나의 욕구. 나의 욕구가 중요한 건 시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욕구가 있고 늦으시면 제가 또 많이 불편하고 그래도 좀 지켜주셨으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나의 욕구를 좀 더 잘 표현한 말투였다는 거지. 같은 비슷한 표현이라도. 그래서 상대가 느끼기에는 이제 덜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놀라운 응용력이다. 어떻게 거기다가 대입을 했을까? 참으로 똑똑하다 우리 송이님. 아니, 근데 응? 근데 저 이거 읽으면서 이 아이리스와 나와의 대화에서 아이리스가 하는 이런 대사를 보면서 아까 오코치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초점이 나에로 왔다. 내가 아니라 나로 왔다. 제가 일기랑 수용 얘기랑 다른 게 그런 건가 봐요. 제가 수용 얘기를 쓰면서 엄청 많이 별거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뭐 길게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아이리스가 하는 대사처럼 이렇게 쓰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렇게 노력했고 이랬을 때 감정이 어땠고 이런 나의 욕구가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감정이 들었고 진짜 그냥 간단하게 쓰는데도 그 수용 얘기를 쓰고 나면 이렇게 싹 내려가는 게 있어요. 해소가 되는 게. 그게 초점이 나여서 그랬구나. 싶네요. 그래서 여기 아이리스도 그랬거든요. 자기 탓을 했잖아요. 그 당시 아무 말을 못했던 자기 탓을 했지만 이제 이 마셜이랑 얘기를 하면서 상대의 욕구를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의 욕구도 파악을 했어요. 자기는 인정받고 싶었고 잘해왔던 걸 이제 인정받고 싶었던 본인의 욕구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이제 욕구를 들여다보면서 이런 분노가 이제 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슬슬 마무리할까요? 오늘 아이리스 사례를 또 이렇게 담백하게 나눠보면서 어떤 거 느끼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이리스를 먼저 할게요. 볼 때마다 우리 휴대폰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대답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있잖아. 그 뭐지? 부르는 애들은 있잖아. 빅스비 막 이런 애들. 요즘에 이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 튀어나오고 있어 막. 말씀하세요, 성인님. 네, 저는 저희 지금 인생 독본 저희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꽂힌 문장이 오늘 MVC 할 때도 계속 지금 꽂혀서 요거 한번 읽어보고 저는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남의 잘못을 발견하면 따뜻하게 감싸주고 무엇이 잘못인지 지적해 주어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않더라도 너 자신을 탓하고 그에게는 언제나 너그럽게 대하라. 네, 여기서 따뜻하게 감싸주고 언제나 너그럽게 대하라. 이 부분이 결국은 그 사람의 욕구를 잘 읽어주고 잘 알아주어라. 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어떤 갈등 상황에서 초점이 항상 그 사람한테 너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원망이나 그런 불편감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오히려 더 커지더라고요.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너 때문이야를 찾아내면 이유를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그런데 이 초점을 나에게로 가져와야 되겠구나. 내가 수용일기 쓸 때만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용일기는 그냥 그렇게 쓰는 거니까 초점을 나에게 맞췄는데 그냥은 생각은 또 너에게 가 있었던 것 같아 아직까지. 그래서 그 순간에 초점을 나에게로. 네. 저는 정신을 차릴 때 가끔 그게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열이 이렇게 잘 열이 안 올라오는데 한 번씩 열이 이렇게 확 올라왔을 때 그래 너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야? 뭐가 중요해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지? 이거를 딱 생각이 됐을 때 그 순간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순간이 지금 이제 이 아이리스가 이제 그러면 나는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다시금 리브가의 그 리브죠. 리브의 그 말을 다시 듣고 리브의 욕구를 찾아보는 그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때 평화가 찾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우리 처음에 서두에 우리끼리 얘기 나눴던 것 중에 이게 삶에서 끊임없이 적용해야 되는 끝이 없는 작업이라는 거 이거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상대의 욕구를 읽어줄 때 그 에너지의 방향 제가 아까 에너지 얘기를 한 게 그게 이제 쑥 들어왔어요. 상대의 좌절스러움을 읽어주는 순간 완전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러면서 그 좌절스럽군요라는 그 말 안에 여기 이 언어에 표현되지 않은 그 본인의 욕구를 충분히 말하고 난 뒤에 지금 당신이 좌절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때요? 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그 에너지가 이렇게 좀 상상이 되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다. 편안한 목소리로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근데 사실 순간순간 상황마다 우리한테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날에는 너 왜 그렇게 어깨가 처져 있어? 이 말이 또 나한테 막 어떤 날에는 나의 에너지를 막 무너뜨리는 그런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에는 그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순간순간 상황이 왔을 때 또 난 왜 비폭력을 했는데도 코칭을 아는데도 이렇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이 나에게 왔구나 하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뵐게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